예제는 어레이 리스트에 대한 사용 예시를 보도록 하죠. 자, 아래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는 예제를 만들었다. 보시면 스튜던트 리스트 예시라고 해서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고 만들어진 어레이 리스트에 add 함수를 쓰고 있네요. 그래서 add 함수를 이용해서 값이 저장되고 거기 들어있는 것들을 한 바퀴 훑어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주요 메서드도 같이 써줬네요. 요거를 복사해서 오늘의 프로젝트 마이 프로젝트는 17일 차가 되겠습니다. 패키지 하나 만들고 예제 클래스 생성 여기다가 붙여넣기. 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고 있고요. 객체. 어레이 리스트 객체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개념을 구경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의 코드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상속했다. 어브스트랙트 리스트가 있고 어브스트랙트 리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뒤로 이어서 implements, list, random access, clonable, serializable 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네요. 요건 나중에 파일 입출력할 때 직렬화라는 개념에서 다시 언급이 될 것 같고요. 리스트가 인터페이스라고 했죠? 요거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가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컬렉션으로 올라가 보면 얘는 이터레이블을 상속하고 있고 반복자 패턴을 구현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컬렉션이라는 게 있다. 그 컬렉션을 상속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놨고 그 리스트에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선언되어 있겠죠. 인터페이스니까. 그리고 그걸 디테일하게 구현해낸 녀석이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얘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에는 앞에 있었던 리스트 인터페이스에서 구현해야 된다는 추상 메서드들을 구현해 놨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꺽쇠가루가 붙어 있는 것들이 보여요. 이런 꺽쇠가루가 붙어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GPT에 나왔던 것처럼 제네릭이라고 부릅니다. 제네릭. 요거 사전적인 의미 찾아보면 이게 일반화라고 할 거예요.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레이 리스트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뭐 배열이 됐든 링크드 리스트가 됐든 어쨌든 여러 개의 요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는 요소들, 엘리먼트들이 어떤 자료형으로 저장되는지를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걸 명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로 객체를 생성할 때 자, 보시다시피 꺽쇠가루를 열어놓고 뭐라고 썼죠? 자, 이 어레이 리스트는 스트링이 저장된 어레이 리스트를 참조할 거야 라는 뜻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스튜던츠라는 참조 변수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참조할 겁니다. 그리고 옛날 문법은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에도 스트링을 써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럴 필요가 없죠. 굳이 똑같은 건데. 그래서 뒤에 건 생략해도 되게끔 지금은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네릭을 선언하지 않으면 여기 들어가는 요소가 어떤 요소다라고 하는 걸 정해놓지 않으면 경고가 나오고요. 경고가 나오면 이런 게 가능해져요. 스튜던트에 add 할 건데 스튜던츠에 add 할 건데 여기다가 문자열이 아니라 뭐 이렇게 숫자 같은 걸 넣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래퍼 클래스 공부했던 것처럼 인티저 타입으로 래핑 돼서 알아서 오토 박싱이 돼서 들어가게 될 건데 이러면
일관되지 못하고 너무 이상하게 여러 가지들이 섞일 수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어떤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저기다가 저런 클래스 객체를 넣어버려도 문제가 없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바는 객체 지향이에요. 이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구조를 다 만들어 놨다 그랬죠. 편하게 쓰라고. 그래서 얘는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저장하고 갖고 오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오브젝트 기반이니까 A 객체도 들어갈 수 있고 스트링 객체도 들어갈 수 있고 인티저 객체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부모 참조 변수는 자식 객체를 참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할 데이터 자료형을 명시하는 거야. 야, 여기는 스트링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컴파일할 때 에러가 나죠. 여기 스트링만 넣어야 되는데 뭐 이딴 걸 넣고 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제네릭 문법이에요. 별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타입을 지정해 놨다라고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객체가 생겼고요. 그 어레이 리스트 객체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점 찍고 나오는 add들이 있죠. add를 보면 현재 스트링 타입이라고 해서 제네릭 설정을 해놨으니까 스트링을 받는다 라고 돼 있고 몇 번째 인덱스에 스트링을 담겠다 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컬렉션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또 다른 컬렉션을 받을 건데 이 C라는 애는 어떤 컬렉션이냐면 스트링을 상속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 자, 컬렉션인데 컬렉션은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셋이든 리스트든. 근데 자료형을 정했죠. 제네릭으로. 스트링을 상속한 타입이라면 모두 다. 근데 사실 스트링을 상속할 수는 없어요. 왜냐? 스트링은 public final 클래스입니다. 파이널이 붙은 클래스는 더 이상 상속이 불가능한, 대가 끊긴, 내가 꼬자라니 클래스예요. 얘는 상속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add 할 수 있는 메서드 중에 요거는 뭐 사실상 의미가 없죠. 그냥 스트링 타입의 어떤 다른 컬렉션으로부터 전달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 add all 두 녀석이 있는 거고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싸그리 지우는 clean, 그 다음 복제하는 clone,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contains, 그리고 어떤 컬렉션으로부터 해당 값이 얼만큼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전체 다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contains all도 있고 equals도 있고 그 다음 뒤에서 이야기하는 for each, 요거 이제 스트림 API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몇 번째 거 가져와라 배열처럼 0번째 거, 1번째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객체가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 인덱스 오브, 그 다음 리스트의 요소가 B였는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리스트의 요소를 반복할 수 있는 반복자를 생성해주는 녀석, 그리고 어떤 객체의 마지막 인덱스, 즉 동일한 객체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객체의 인덱스를 알려달라. 그리고 이터레이터를 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 놔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이터레이터를 만드는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 패러럴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뒤에 스트림 설명할 때 잠깐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병렬 처리할 수 있는 녀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정 인덱스에 있는 요소를 삭제하고 또는 이거랑 똑같은 객체를 삭제하고 또는 이 컬렉션에 들어있는 것과 동일한 모든 것을 삭제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수정하는 리플레이스 등등등, 뭐 소트도 있고요. 스트림, 그리고 배열로 변환해주는 to array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트림 to 사이즈 이런 것들은 중간에 비어있는 요소들을 땡겨주는, 빈자리를 없애주는 뭐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아주 편한 거죠. 스트링, 스튜던츠, 객체 생성, 거기다가 add, 홍길동, 이순신, 김유신, 강감찬, 유관순 이렇게 다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요소를 출력하는데 향상된 포문이라고 있었죠. 향상된 포문. 여기는 집합, 자료형이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를 꺼내서 있으면 동작하고 끝나면 두 번째 요소 꺼내다가 있으면 동작하고, 이건 집합 요소에 들어있는 하나하나 전체를 순회하는 방식의 포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전에 배열을 사용하듯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i는 0부터 해서 i는 스튜던츠의
사이즈. 이게 배열의 랭스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배열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유연한 배열의 개념이 어레이 리스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튜던츠에 get 해가지고 이번째 거 꺼내와라 라고 하면 앞에 있는 요것과 요것은 결과는 동일합니다. 쓰기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죠. 특정 인덱스를 활용해서 내가 접근해야 되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인덱스 순서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알아서 순서대로 쭉 가라, 한 바퀴 훑어라, 이런 때는 이런 식의 포문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실행을 해보고 내용을 보시면 전체 학생 목록 여기죠. 전체 학생 목록 빙글빙글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인덱스 개념으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전체 학생 목록에 동일하게 전체 학생 목록이 나올 수 있죠. 한 바퀴 훑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메서드들 특정 요소에 접근한다. 제가 앞에서 썼던 get 스튜던츠의 get 0번 그러면 리스트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들어갔던 녀석이 나옵니다. 홍길동. 그 다음 요소를 수정한대요. set을 이용하면 수정을 할 수 있죠. 2번 신사임당. 그리고 학생 목록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수정 후에 이렇게 결과가 바뀌었네요. 원래는 김유신이었던 게 신사임당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2번을 바꾸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2번은 0번, 1번, 2번, 3번, 4번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바꾸라는 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set이라는 함수는 수정. 그 다음 삭제는 remove인데 remove를 두 가지로 하고 있네요. 유관순과 동일한 객체, 요 객체와 동일한 걸 삭제해달라. 그리고 remove 3번, 인덱스 3번인 걸 삭제해달라.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유관순이 삭제가 되면 인덱스 0, 1, 2, 3만 남겠죠. 그리고 remove 3번을 하게 되면 강감찬이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남은 게 홍길동, 이순신, 신사임당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의 사이즈 몇 개? 3개 있다. 스튜던츠가 empty냐 라고 물어봤을 때 값이 3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false가 되겠죠. 그리고 스튜던츠에 있는 모든 걸 삭제하겠다. clear 라고 해버리니까 스튜던츠에 들어있는 내용이 없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러고 나니까 empty 확인했을 때 이번엔 true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이게 리스트죠. 그러면 여러분이 리스트만 잘 이해해도 어차피 컬렉션 관련된 것들은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제가 앞전에 열심히 삽질하면서 간단한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했었던 그 펄슨을 잠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스트링 네임을 저장하고 age를 저장하고, 그래서 name과 age에 대한 getter, setter도 만들고, name과 age 말고 이제 생성자, constructor 이런 거 만들어서 이름과 나이를 전달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편의 때문에 toString도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앞에 스트링을 저장하도록 해놨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펄슨이라는 타입만 저장하게 만들겠다라고 제네릭 선언을 하면 이제 add 또는 get 또는 이런 식으로 포문을 사용할 때 스트링 타입으로 쓰고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이제 스튜던츠에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펄슨이기 때문에 다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new 펄슨을 저장할 거예요. 홍길동 20살이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순신 18, 김유신 37, 강감찬 11살, 유관순 14살.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에러가 안 나죠. 이제 저장되는 객체가 펄슨인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제가 앞에서 삽질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서 전체 학생 목록을 꺼내올 때 이렇게 get i 해서 꺼내면 객체가 하나씩 올 거니까 펄슨 객체가 그 펄슨 객체에 to 스트링이 동작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스튜던츠의 get 0 하고 있는 부분도 스트링을 받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야 펄슨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은 get name 같은 걸 이용해서 특정 이름만 이렇게 뽑아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스튜던츠의 set 2번째 신사임당을 넣는다. 이것도 스트링 객체가 돼야겠죠. 55세 향상된 포문에도 펄슨 타입으로 스튜던트에 가져온 객체 하나하나의 name과 스튜던트 get age가 되겠죠. 이름이랑 나이만 여기서 뽑아보고요. remove 유관순을 삭제하겠다. 유관순은 삭제가 안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바꿔볼까요? 펄슨 유관순 몇 살? 아까 14살로 해놨죠? 14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유관순이랑 똑같은 걸 삭제하겠습니다. 3번 인덱스 삭제할 거고요. 스튜던츠에 들어있는 것들은 펄슨이니까 펄슨으로 꺼내서 이번엔 투스트링 결과로 보도록 하고 나머진 그대로 두죠. 펄슨으로 수정했어요. 실행해보면 펄슨 객체가 하나씩 목록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다음 첫 번째 학생 0번은 이름이 뭐예요? 홍길동이죠. 홍길동. 요 이름만 꺼낸 겁니다. 이 객체에서 get name만 꺼낸 거죠. 그 다음 요소를 수정한다. 2번을 신사임당 객체로 바꿨어요. 수정 후에 학생 목록 스튜던츠에서 스튜던트 하나씩 꺼내서 출력을 해본 거죠. 이름만 꺼내고 나이만 꺼내고 이런 식으로 꺼내보고 있죠. 김유신이 신사임당으로 바뀐 거 동일하고요. 그 다음 리무브를 했어요. 리무브.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보이네요. 유관순을 삭제하겠다라고 한 건데 리무브 세 번째 인덱스 삭제. 지금 보면 강감찬이 삭제됐죠. 근데 유관순은 삭제가 안 됐네요. 일단 그렇고요. 크기 확인, 비어있는지, 전체 삭제, 목록 확인, 비어있는지. 나머지는 뭐 별거 없죠. 그럼 여기서 리스트를 사용한다는 개념까지는 납득을 하실 수 있고 리무브를 했을 때 여기 지금 난 분명히 유관순 14 유관순이 14살이었으니까 요거 삭제하려고 정보를 만들었는데 삭제가 안 되죠. 요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전 영어를 못하니까 요거를 제가 GPT에다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무슨 말이야? 리무브 메서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바의 리스트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remove 메서드의 설명이다. 리스트에서 지정된 요소가 존재한다면, 즉 유관순 14가 존재한다면 그 요소의 첫 번째 등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찾아가다가 똑같은 게 딱 생기면 그걸 제거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사과, 바나나, 사과, 오렌지 뭐 이렇게 들어있는 리스트에서 사과를 제거하겠다라고 했는데 출력을 하면 사과가 제거된다고 하죠. 하나만, 앞에서 하나만. 그리고 요소가 없으면 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요게 나오네요. 지정된 요소와 뭘 봐요? equals. 지금 equals에서 문제가 생겨서 동일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동일한지 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기 유관순 객체를 생성해서 넣었죠. 그리고 그 유관순이랑 똑같은 정보를 가지는 객체를 또 생성해서 삭제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유관순 객체가 하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유관순 객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리무브 할 때 P2를 하겠다는 개념이랑 똑같은 거죠. 다시 실행해 보면 자, 유관순이 계속 저장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펄슨에 equals를 잠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equals가 있어서 이걸 만들어 보고요. 뭐 어차피 내용은 이전에 공부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객체가 들어오면 그 객체와 내가 동일한 객체인지 동일성을 판단해 보고요. 동일하면 당연히 같은 객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는 전달된 객체의 참조를 보니까 널이래요. 그럼 당연히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false가 되는 거고 클래스 타입을 확인해 봤는데 동일하지 않으면 비교할 가치가 없죠. 그럼 이 고난과 역경을 다 벗어나면 그때는 OBJ는 분명히 펄슨일 거니까
펄슨으로 다운캐스팅을 하면 그 아더를 통해서 ag, 그 아더를 통해서 name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값과 비교를 해서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데 요걸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잠시. 그리고 equals가 동작됐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도록 슈퍼의 equals를 그대로 연계해서 아무런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단지 출력 하나만 추가되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제로 가서 실행을 해볼 건데 전 지금 equals를 수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실행해 보면 보이시나요? 수정 후 학생 목록이라고 해서 나오는 요 5개의 정보 뒤에 요소를 삭제하겠다. 그래서 유관순 객체 생성하고 remove의 p2를 전달하는 부분에서 지금 equals가 5번 불렸습니다. 나는 부른 적이 없는데 스튜던츠의 remove에서 부르고 있는 거죠. 자, 보이시나요? 자세히 해석하긴 불편하지만 대충 보시면 엘리먼트 데이터라고 하는 건 리스트에 들어있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오브젝트로 업캐스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사이즈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 i는 0입니다. 그리고 found라고 하는 이름 붙은 블록을 하나 두고 오브젝트가 널이면 포문을 돌리면서 찾은 걸 끝내고 있고 널이 아니면 여기 가서 사이즈, 널이 아니면 사이즈만큼 반복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전달받은 오브젝트 equals를 호출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객체의 equals는 동등성을 판단하죠. 동등성. 내가 5,000원을 갖고 있으면 내 친구가 마찬가지로 5,000원을 갖고 있으면 나와 내 친구는 동등한 거죠. 동일한 게 아니라 동등. 급이 같다는 느낌인 거죠. 그걸 판단하는 게 equals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remove 할 때 유관순을 찾겠습니다 라고 펄슨을 새로 생성하면 유관순 14, 이 실제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랑 동일한 걸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equals, 그냥 obj랑 this가 같냐, 동일성만 판단하는 기본 동작으로 동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우고 다시 정상적인 어떤 equals 형태로 만들어 두면 다시 예제를 실행했을 때 이렇게 equals가 나오는 부분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자, 수정 후 학생을 삭제하는데 p2 이름으로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한 결과가 이렇게 잘 삭제가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실 때 이런 기본 자료형 있죠. 스트링이나 인티저나 롱이나 플롯, 더블 이런 것들 기본 자료형들은 래퍼 클래스들이 있어서 래핑을 해요. 감싸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감싸진 값은 어차피 equals를 통해서 비교를 하면 같은 값으로 판단을 해요. 또는 스트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수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또 캐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서 홍길동을 또 만들거나 그렇게 되면 그 문자열 갖고 똑같이 써먹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사용자가 정의한 클래스를 기반으로 리스트의 요소들이 담기는 경우에는 그 펄슨이 갖고 있는 이런 커스텀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 동등성을 판단할 수 있는 equals의 오버라이딩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분명히 보셨잖아요. 유관순 14, 요 객체를 remove 하려고 했는데 remove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equals의 결과가 false였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equals의 결과가 true가 될 수 있게 언제? 같은 값의 객체라면 객체가 new가 2번 됐으니까 객체 자체가 2개잖아요.
근데 값을 둘 다 유관순 14 같이 갖고 있어요. 똑같은 값을 갖고 있다고 똑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름과 나이가 똑같다고 해서. 그쵸? 존재가 다른데. 근데 여기선 지금 컬렉션에서 존재가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둘 다 똑같은 값이 있는지만 확인하려는 거예요. 값이 똑같은지. 그래서 equals가 오버라이딩 돼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정도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array list를 사용하는 간단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hash set 예시도 만들어줘. 이번엔 set으로 갑니다. hash set은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고요. 순서가 의미 없는 컬렉션이다. 용도는 고유값 저장 또는 검색을 빠르게 하고 싶을 때. 왜 검색이 빠르냐면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해시 테이블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예시가 있네요. 이 예시도 복사해서 갖다 써보죠. 자, 두 번째 예시. 여기서는 해시셋 객체를 생성하는데 문법은 마찬가지입니다. 해시셋도 abstract set을 구현하고 있고요. 상속받았고 set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제네릭 문법을 사용할 수 있게 선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인티저만 들어갈 수 있는 해시셋을 만든다라고 써진 거예요. 거기다가 요소를 추가하는 메서드 add 똑같아요. 1001, 1002, 1003, 1004, 1002. 자, 똑같은 값이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똑같은 값이 들어갈 때 해시셋은 set이잖아요. set. 집합. 중복된 값은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서. 그래서 이것도 실행하고 한 줄씩 보죠. 요소가 추가된 후에 얘도 포문을 통해서 집합에 들어있는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순회하는 거고요. 이렇게 순회할 때 id 값을 뽑아보고 있네요. 이걸 지금 id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랬더니 1001, 1002, 1003, 1004까지 나와 있고 1002번이 없죠.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죠. 왜? 중복이라서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그 로또 예상번호 출력하는 예제 거기에서 중복 처리하는 개념을 잠깐 봤었는데 set을 사용하면 중복이 알아서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특정 요소 확인 마찬가지 contains 1003번이 set 안에 들어있냐 그래서 확인을 했을 때 들어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예요. 그래서 1003번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소를 삭제한다. remove 얘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기 때문에 삭제할 때 아까 리스트처럼 뭐 3번째를 삭제하겠다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객체와 똑같은 걸 삭제하겠다. 1004. 그래서 제거 여부 removed. remove 결과는 항상 true, false로 나오기 때문에 삭제가 되면 성공. 안 되면 false. 그래서 1004가 삭제됐다. 그래서 true가 나왔고요. id 목록을 보면 1004가 없죠. 그리고 얘도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집합이니까 모두 리스트든 셋이든 사이즈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앞에서 리스트와 다르게 리스트는 인덱스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편한데 이런 셋 애들은 인덱스가 없으니까 반복자 패턴 예, 객체 지향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인 이터레이터 패턴입니다. 얘가 이터레이터 메서드를 갖고 있는데 요걸 호출하면 그 지금 요 집합에 들어있는 애들 요소들을 대상으로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순회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 줍니다. 그걸 이터레이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이터레이터를 가지고 다음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서 존재할 때까지 빙글빙글 돌리게 만드는 형식으로 코드를 작성해 본 거네요. 이렇게 안 하고 앞에서 봤던 포문을 사용해도 됩니다. 어차피 내부에서는 반복자를 쓰기 때문에. 지금 직접 써보는 예시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터레이터는 다음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다음 요소가 있으면 true, 다음 요소가 없으면 false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성된 반복자가
집합의 모든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고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소 있으면 다음 요소로 넘겨라. 이런 메소드예요. 다음 요소로 넘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 이터레이터가 들어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요거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has next라고 하면 이 첫 번째 가리키고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있는지. 있으니까 true. 그러면 그것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하는 개념은 next로 동작을 시키고 있는 거고 next를 동작시키면 기존에 가리키고 있던 참조 정보를 반환할 거고요. 그리고 기존 참조하는 그 위치를 다음으로 이동시키는 개념이 next예요. 그러니까 요소 있어? 그럼 다음으로 가. 앞에 거 반환해. 요소 있어? 다음으로 가. 앞에 거 반환해. 요소 있어? 앞에 거 반환해. 다음으로 가. 이런 식이죠. 그래서 마지막 요소가 없을 때까지 반복되게끔 하는 코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자를 사용해서 내부 구조 그냥 한 바퀴 훑어본 거죠. 똑같죠? 그리고 얘도 클리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느낌이 오지 않나요? 객체지향의 개념? 제가 동물 얘기하면서 동물들이라면 모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게 지금 구현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해쉬셋이나 어레이 리스트 같은 애들이 애드는 어떻게 동작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순회할 땐 어떻게 동작할 거고 컨테인즈는 어떻게 동작하고 리무브는 어떻게 동작하고 그 다음 뭐 이터레이터 갖고는 무슨 동작을 할 거고 클리어는 무슨 동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각자 클래스에 정의해 놨겠죠.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 우리는 편하게 쓸 수 있고 제네릭 문법을 통해서 내가 저장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타입을 지정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게 셋이다. 이제 여기서 앞에서 리스트 했던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한번 더 해봐야 됩니다. 무슨 짓이냐? 자, 펄슨으로 저장하는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써먹어 볼 건데 new person 홍길동 20살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인티저가 아니라 person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홍길동 한 명을 저장하고 하나씩 바꿔서 이순신, 박감찬, 신사임당, 홍길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티저가 아니라 얘도 다 이제 나머지는 크게 이제 변경이 없어요. 다 비슷한 개념이니까 person id라고 하고 특정 요소 존재 여부 신사임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임당 person 신사임당이 있냐 이런 거 확인하려는 거죠. 그리고 삭제할 때도 신사임당을 삭제하겠다. 얘도 person으로 바꿔서 그 다음 이터레이터 반복자도 그 안에 들어있는 자료형으로 이렇게 써먹어야 됩니다. 다 person으로 바꿔주면 예제가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자, 실행해보고 결과를 또 한번 봅시다. 자, 해쉬셋이 중복값 저장 안 한다며요. set이라고 하는 걸 상속받은 애들은 이걸 구현하고 있는 애들은 중복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new person 홍길동 하나 new person 홍길동 둘 해서 중복된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객체를 저장했죠. 근데 전체 학생 목록을 보니까 아까 숫자만 들어갔던 거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홍길동이 2번 들어갔네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장한 것과 실제 순회했을 때의 순서는 다르죠? 왜 다르지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부 순서가 있을 뿐인데 그 내부 순서는 순회를 위해서 있는 것 뿐이고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순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셋은 맵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소를 출력했고 근데 중복이 들어있는 걸 알았고 뒤로 또 넘어가 봅니다. 전체 아이디 new person 신사임당 서치 아이디라고 해서 이것도 컨테인즈 해보고 있죠. 학생 아이디 신사임당 22 뭐래요?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신사임당 20살이 들어있는데 신사임당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것도 앞에서와 느낌이 좀 비슷하죠?
다음 remove. 삭제할 때 또 신사임당을 넣었어요. 제거 여부 확인해 보니까 뭐래요? false. 안 지워졌죠? 실제로 안 지워졌죠. 그대로 5명이고. 뭐 반복자를 사용해서 순회를 했고. 뭔 상관이에요? 똑같죠? 자, 그러면 앞에서 array list 설명할 때는 객체가 동일한지 그런 걸 판단해 보기 위해서 equals가 필요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equal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값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리가 안 됩니다. 자, 요게 왜 그런지 다시 개념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equals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거고요. return 오브젝트 부모가 갖고 있는 equals를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걸로 할 겁니다. 그 다음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이제서야 자, 해시 코드라는 녀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기존의 equals는 확인 용도로 다 지워졌네요. 제가 덮어 쓴다 그래가지고 equals가 호출되고 return 슈퍼의 equals. 자, 그리고 해시 코드도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걸 구경만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이시나요? 시작하자마자 시작부터 장난질이죠. add 홍길동. 그때 해시 코드가 호출이 됐어요. add person 이순신 해시 코드. 강감찬 들어갈 때 해시 코드. 신사임당 들어갈 때 해시 코드. 그 다음 홍길동 또 들어갈 때 이번에 좀 특이하네요. 해시 코드 equals. 자, 요거 홍길동을 신사임당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하면 느낌 오나요? 앞에 리스트들은 이렇게 객체가 저장되거나 또는 앞에서 remove 같은 걸 하면서 객체를 이용할 때 그 객체가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지 깊은 비교의 개념으로 동작을 했는데 해시가 붙은 애들 지금 해시 셋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해시 맵도 마찬가지예요. 해시를 사용하는 애들은 전부 객체의 해시 코드가 동일한 값의 기준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5,000원을 들고 있어요. B라는 애가 있는데 이 녀석도 5,000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equals의 목적은요. equals의 목적은요. 야 A, 야 B, 너네 얼마 갖고 있어? 나 5,000원 갖고 있고 나도 5,000원 갖고 있어. 그럼 니네 둘은 동급이네. 라는 것만 확인하는 게 equals고요. 그럼 해시 코드는 뭐 하는 거냐? 해시 코드는 객체의 고유 식별값까지 확인하는 거라서 야 A, 너 해시 코드 얼마야? B, 너 해시 코드 얼마야? 서로 같으면 얘네 둘은 그냥 같은 놈인 거고 원래부터가 이렇게 두 개로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근데 만약에 두 해시 코드 값이 다르다는 건 A는 A대로 생성된 거고 B는 B대로 생성돼서 두 객체가 값이 동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객체는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즉 해시 코드는 객체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홍길동 20살을 이렇게 저장하지 않고 이렇게 홍길동이 있어요. 그러면 P1을 넣고 여기 홍길동을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넣는 거야. 이러면 실제 두 개의 객체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의 객체가 들어갔겠죠. 그럼 이 두 녀석의 해시 코드 값은 동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이세요? 이순신, 홍길동, 강감찬, 신사임당. 이렇게 넷만 들어가 있죠. 홍길동이 두 개가 들어가지 않았죠. 이런 개념이에요. 앞에서 해시 코드가 그냥 다 불려졌죠. 그래서 이 개념이 지금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객체를 해시셋에서 좀 잘 사용하게 하려면 equals 뿐만 아니라 해시 코드도 오버라이딩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age와 name을 사용하는 형식으로.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고
마찬가지로 슈퍼에 해시코드 값을 그냥 쓴다고 했으면, 자, 해시코드를 부른 후에 equals가 불려지지 않고 있죠? 아까 equals까지 불렀었는데 똑같은 값이 있으면, 이래서 해시코드를 각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equals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실행해 봤을 때 주머니가 있어요. 해시셋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고요. 이 주머니에 첫 번째 사람이 저장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저장되면 이 녀석의 해시 코드만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좀 헷갈리면 여기 펄슨에 해시 코드 값 만들어진 거, 여기 지금 해시 코드 만드는 함수입니다. 오브젝트라는 유틸이 있고요. 요거를 해시 코드가 어떤 값인지 확인하는 걸로 하죠. 요거를 반환하는 걸로. 그래서 equals 앞에다가도 this하고 obj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개 비교하는 걸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짜잔. 자, 첫 번째 홍길동 객체가 생성돼서 add로 들어가면 그때 해시 코드를 부르죠. 누가 불러요? 해시셋에 add 메서드에서 부르는 거예요. add 할 때. 맵에 넣고 있네요. 자, 해시 코드 값은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이순신이 들어간 거고, 강감찬 들어갔고요. 다음 홍길동이 또 들어가는데 보이시나요? 홍길동이 또 들어갈 때 해시 코드 값이 어때요? 기존에 있던 값 중에 동일한 해시 코드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이거 저장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시 코드가 똑같은데, 바로 끊어내지 않고 이어서 뭘 보냐면 equals를 보는 거예요. equals의 값이 동일한지 동등성을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홍길동의 20인지 똑같이 확인해 봤더니 홍길동의 20인 거죠.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조금 더 확인. 결국 요 결과물이잖아요. 요 리절트가 되는 거니까 equals의 결과가 뭐로 나왔는지, 해시 코드가 같을 때 equals를 호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실행해 보면, 자, 보이시죠? 처음 홍길동 들어감, 두 번째 이순신 들어감, 세 번째 들어감, 네 번째 이순신이라는 녀석이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서 해시 코드가 동일해요. 그러면 같은 객체로 뭔가 의심이 되죠. 그래서 실제 내부에 들어있는 값까지 확인해 본 게 equals가 되는 거죠. true니까 저장이 안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 신사임당은 또 해시코드 값이 이렇게 서로 다른 값이니까 문제없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 요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때 새로운 펄슨을 만들면 해시코드가 새로 만들어져야 될 거잖아요. 실제 객체는 새로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전의 신사임당 객체와 새로 만들어진 객체는 서로 다른 객체긴 하지만 해시코드를 동일하게 가져가게끔 제정해 놨잖아요. 뭐가 같으면? 갖고 있는 값이 같으면. 그래서 기존 해시 값과 동일한 게 있다라고 판단이 돼버린 겁니다. 있으니까 학생 아이디, 서치 아이디가 신사임당의 20살인 사람이 존재합니다가 된 거죠. 그리고 리무브 할 때 또 객체를 생성하는데 신사임당의 20살이에요. 그럼 새로운 객체가 생성되지만 펄스는 해시 코드를 만들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이름과 나이를 통해서 만들기로 했으니 기존에 들어있던 해시코드, 객체의 해시코드 값과 지금 새로 생성된 객체의 해시코드 값이 같아서 같네? 그러면 삭제하기 전에 equals를 또 보는 거죠. 정말 같은 객체인지 확인했더니 어떻게 됐냐? 같은 게 있어서 제거됐다. 그러니까 해시코드 먼저 보고 똑같은 게 있으면 equals까지 확인해서 그것까지 똑같으면 같은 놈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컬렉션을 사용하실 때 어레이 리스트 또는 뭐 해시셋, 해시맵 이런 것들을 쓰시게 될 건데 각각의 특징은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배열을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개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시셋은 중복을 제거할 수 있고 빠르게 검색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집합 자료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다만 각각 컬렉션 객체들을 사용할 때 내가 정의한 어떤 클래스를 이용해서 컬렉션 객체에 저장하고 사용해야 된다면 보여드린 것처럼 해시 코드 equals 같은 애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동등성 판단, 동일성 판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 알고 계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 해보셨으면 여기 나오네요. 객체를 해시셋 요소로 사용할 때는 제가 지금 했던 거죠. equals 해시 코드를 적절히 재정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속성 값을 가진 객체들이 서로 다른 객체로 인식되게 됩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작되기 때문에 이런 해시셋이든 나중에 보는 해시맵이든 이런 해시 값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의한 객체에 equals와 해시코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equals, 해시코드 이런 걸 재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해시맵 요거까지 봅니다. 자, 자바의 해시맵을 사용하는 예제다. 얘는 파이썬의 딕셔너리 같은 애입니다. 키와 값. 나중에는 제이슨 타입으로 왔다 갔다 활용할 때 많이 쓰실 거고요. 키는 유일하고 값은 아무거나 들어가도 된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 학생의 아이디 그리고 이름 이렇게 두 개를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똑같이 복사에다가 이제 한 번에 보는 걸로 하죠. example 03번이라고 하고요. 해시맵도 한번 올라가 봅니다. 해시맵은 컬렉션이 없죠. 컬렉션이 없고 맵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맵으로 가보면 그냥 인터페이스 맵이네요. 그리고 제네릭 키워드로 써 있는 게 K와 V라고 써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릴 땐 여기에 써 있는 게 뭐 이런 식이었죠. E 뭐 이렇게 써 있었죠. 이 알파벳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는 거라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 E는 요소의 타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의미가 그냥 요소인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에서. 근데 맵 같은 경우는 키와 밸류를 매핑해서 저장하는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맵에 들어가는 이 쌍이 키는 어떤 자료형이고 밸류는 어떤 자료형인지를 명시하는 거라서 그냥 e라는 문자 대신에 k와 v로 사용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꿔도 상관이 없는 애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k와 v 이런 걸로 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시 맵이라는 애가 얘도 해시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애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키, 밸류, 인티저가 키값, 그 다음 여기다가 저는 펄슨이라고 바꿀 거예요. 한 번에 해버릴 거니까. 똑같죠? 그냥 키는 이거고 밸류가 이거다. 그래서 만들어진 해시맵 객체에 값을 집어넣을 건데 얘는 add가 아니라 밀어 넣습니다. put. 그래서 여기 홍길동, 이순신 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 쓰죠. 홍길동, 이순신, 김유신, 깡감찬, 유관순, 이순신, 깡감찬, 신사임당, 유관순. 자,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이제 나머지도 수정해 볼게요. 보시면 스튜던트 맵에서 엔트리 셋이라는 걸 받아오고 있죠. 엔트리 셋. 맵에 엔트리라고 하는 타입으로 쓰고 있네요. 그래서 이 엔트리는 인티저의 스트링이 아니라 펄슨으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엔트리 셋이라고 돼 있죠. 엔트리 셋. 얘는 셋을 반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리 안에 들어있는 값들 중에 키값, 밸류값 이렇게 두 개가 쌍으로 들어있는데 그걸 출력해보고 있는 예시고요. 특정 키값으로 접근하기 위한 예시 스튜던트 맵에 get id가 뭐인 거, 이 id가 뭐인 거. 그래서 그거를 받아오고 있는데 이제 스트링이 아니라 펄슨이 되겠죠. 구조만 달라진 거지 사용법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put에서 집어넣는 부분도 신사임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내 펄슨으로 바꿔서 수정. 수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03번 번호를 똑같이 하고 뒤에 객체를 다르게 쓰고 있다. 마찬가지 엔트리셋의 펄슨. 삭제도 remove 1004번을 삭제할 겁니다. 그러면 삭제하고 나면 펄슨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펄슨으로 받는 걸로 하고 여기도 또 펄슨으로 그 다음 키값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이 존재하는지 라고 하는 부분은 펄슨 타입으로 유관순님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변경 없이 실행이 가능하니까 이대로 놓고 실행해서 한 바퀴 훑어보죠. 자, 스튜던트 맵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키 목록이 있고 밸류 목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들어가는 1001번. 1001번이라는 키에 매칭된 밸류는 홍길동 객체인 거예요. 나왔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002번은 이순신, 1003번은 강감찬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거죠. 두 개가 쌍인 거예요. 얘네 둘이 쌍, 얘네 둘이 쌍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1001, 1002, 1003, 1004, 1002라고 해서 동일한 키값 앞에서 1002번이 있었잖아요. 1002번이 있었는데 1002번의 값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니까 이번엔 어떻게 돼요? 전체 학생 목록을 봤을 때 get key, get value 값입니다. 홍길동, 유관순, 강감찬, 신사임당 이렇게 들어있네요. 홍길동, 유관순, 강감찬, 신사임당 보시면 이순신이 어디 갔죠? 원래 1002번은 이순신이었겠죠. 근데 동일한 키값에 유관순을 넣겠다고 하니까 밸류 값이 대체된 거예요. 그리고 엔트리셋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셋에 들어있는 각 키 값 밸류 쌍입니다. 키 밸류 쌍을 가지고 있는 엔트리예요. 그래서 값을 출력하고 있는 거고요. 특정 키 값으로 get 해오겠다. 키 값에 매핑된 밸류가 옵니다. 1003에 해당하는 학생 강감찬 1003번. 그리고 값을 수정한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냥 put 같은 키값 기존에 존재하는 키값의 변경이죠. 그래서 신사임당이 20살이었는데 30살이다. 그리고 지금 1003번을 바꾸고 있죠. 1003번을 바꿔요. 1003번은 강감찬이었어요. 강감찬이 바뀌었죠. 그 다음 요소 삭제. 1004번에 해당하는 학생을 삭제한다. 1004번은 신사임당 20살입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면 그냥 삭제된 게 아니라 삭제된 객체를 반환하게 돼 있죠. 그래서 remove name이라고 하는 저 변수를 통해서 1004에 해당하는 학생이라고 해서 20이 삭제됐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삭제가 됐으니까 1004가 없죠. 그리고 1005번을 확인하는 예시가 됐는데 1005번은 들어와 있던 적이 없네요. 1005번은 없으니까 학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equals 두 번 나오고 있네요. 여기 contains key, contains value 요 두 가지가 동작할 때 equals가 호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rue가 됐죠. 두 번째 거. 유관순 20살. 동일한 게 있죠. 있어서 해시코드 확인해보고 equals 확인해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contains value를 통해서 값이 있는지 확인했더니 유관순인 학생이 존재합니다. 까지 나왔고 학생 수 사이즈 똑같고요. 나머진 전체 다 지웠을 때 클리어 했을 때 없다. 이런 거 보실 수가 있겠죠. 핵심은 맵은 키와 밸류를 사용한다는 거. 키와 밸류 그리고 equals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다 봤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예시에서 키 값으로 사용하는 자료가 인티저였는데 인티저가 아니라 어떤 다른 내가 만든 객체를 이용해서 키 값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마찬가지 equals 해시코드 두 가지가 적절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앞에 해시셋과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동일한 속성을 가진 객체를 같은 키로 인식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전반적인 컬렉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세 가지만 봤죠? 리스트라는 애가 있고요. 얘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시게 될 거고, 제네릭 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set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해시 set 하나 알아두시면 크게 무리 없이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map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해시 map이라고 하는, 그래서 얘도 키 밸류가 들어가는 특이한 이런 형태의 클래스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와 셋은 컬렉션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얘들이 갖고 있는 메서드들 중에서 컬렉션 타입을 이용하는 어떤 매개 변수가 있다면 셋으로 만든 객체를 거기다 넣을 수도 있고 리스트로 만든 객체를 거기다 넣을 수도 있게 됩니다. 업캐스팅으로. 그래서 각각의 자료 구조 형태의 이런 객체들을 넘나들 거예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렇게 활용하면서 쓰시게 됩니다. 그렇네요. 일단 이렇게까지 하는 게 기본적인 컬렉션에 대한 소개인 것 같고 어레이 리스트, 그 다음 해시셋, 해시맵까지 큼직큼직한 애들만 한 바퀴 훑어본 거고 그때 우리가 정의한 클래스에 이런 해시 코드, 이퀄즈 이런 것이 오버라이딩 되어야 될 필요성 이런 것까지 간단하게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개념 알고 나시면 이거저것 가져다가 필요한 부분에 활용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사실 제가 모든 걸 알지도 못하고요. 모든 걸 안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생기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엇을 만드실 거냐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컬렉션을 활용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삽질했던 제가 부끄러워서 비공개로 해놨었던 삽질 예제 코드가 있었죠. 펄슨 매니저가 있었는데 자, 펄슨 매니저를 보시면 펄슨 배열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값을 저장하고 출력도 하고 검색도 하고 업데이트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배열을 대상으로 값을 저장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개념을 직접 삽질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자, 이럴 필요가 없죠. 컬렉션을 알면 자, 위에 예제 코드를 컬렉션을 사용하도록 수정해 줘봐. 자, 고정된 크기 배열 대신 동적으로 크기가 조정되는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네요. 이퀄즈를 오버라이딩 했고 해시코드도 함께 오버라이딩 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펄슨 매니저에 어레이 리스트 펄슨을 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CRUD를 할 수 있다. 자, 요거 지금 펄슨 복사해서 오늘 걸로 가져왔고요. 뭐 오늘 예제로 썼던 거랑 큰 차이는 없죠. 그 다음 뭐 해시코드 오버라이딩 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생성자를 뭐 추가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펄슨 매니저가 중요합니다. 제가 배열 가지고 삽질했었던 그 작업을 어레이 리스트로 변경하고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로 변경했을 때 펄슨 매니저라고 이렇게 수정을 했네요. 그래서 인설트 하는 작업 할 때 펄슨스에다가 add 하고 있죠. 프린트 그냥 get 꺼내서 하고 있고 뭐 전체 출력하는 거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 인덱스 기반으로 펄슨을 출력하는 작업 서치 펄슨 검색하는 것도 특별하게 제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이 펄슨의 get i번째 뭐 이런 식으로 배열 쓰듯이 똑같이 쓰고 있죠. 객체 기반으로 검색 인덱스 개수 반환 정보 업데이트
그래서 리스트 인티저를 받아서 new person을 몇 번째에 갖다가 집어넣겠다. 정렬도 해주고 있네요. 리스트의 정렬.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정렬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정렬 조건. 소트에는 컴페어러터를 넣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비교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인터페이스예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전체 코드 테스트용 메인 클래스가 나오네요. 요거 복사해서 테스트 한번 해봅니다. 자, 펄슨 매니저 생성, 펄슨 매니저에다가 인설트, 전체 출력, 검색하기, 그 다음 검색된 학생의 개수, 업데이트하기, 삭제하기, 각각의 기능들을 동작시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동작들은 기존에 만들어놨던 펄슨 매니저 배열 가지고 이 배열의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값을 집어넣는 작업, 그 다음 거기 들어있는 값을 이름과 나이를 이용해서 찾아보는 작업, 그래서 찾아서 몇 번째 인덱스에 동일한 이름과 나이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코드를 막 이렇게 복잡하게 썼었죠. 근데 펄슨 매니저의 서치를 보시면 find index 목록을 준비해서 사이즈만큼 반복하면서 해당 객체가 뭔지 보고 그 객체와 이름, 나이를 가진 이 객체가 동일한 값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인덱스를 담아주고 있어요. 이런 코드랑 이런 코드랑 뭐 제가 코드를 잘 못 짜서 그런 것도 있지만 컬렉션이 갖고 있는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데이트 펄슨이나 딜리트 펄슨도 업데이트 펄슨은 무조건 이제 배열 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인덱스 값 가지고 막 접근해서 설정해주고 있고, 삭제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반복문을 써서 제가 만들었었는데 뭔가 한참 편해졌죠. 인덱스 개수만큼 반복하면서 해당 인덱스가 유효한지 보고 유효한 인덱스면 그 값 인덱스를 꺼내와서 그걸 바로 수정해주고 있고, 삭제는 마찬가지 인덱스 가져다가 그 인덱스를 정렬해서 인덱스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걸 일관되게 만드는 작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인덱스를 꺼내서 해당 인덱스가 유효하면 remove 하고 있네요. 인덱스를 가지고. 어레이 리스트니까 인덱스 갖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삭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는 결과도 이렇게 뱉어내고 있고, 메인을 실행했을 때 자, 홍길동, 이순신, 김유신, 유관순, 홍길동, 중복 이름 나이죠. 요거 객체 생성하고, 그 다음 인설트 1, 2, 3, 4, 5. 그래서 모든 학생을 출력하니까 잘 나왔고요. 잘 나왔어요. 중복된 이름과 나이 아무 상관없죠. 리스트니까. 그래서 홍길동을 검색해 봤더니 홍길동이 0번과 4번에 있죠. 0번과 4번. 검색된 학생 수가 2명이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 검색된 학생의 정보를 업데이트하자. 홍길순으로 바꾼대요. 홍길순 26으로 바꿀 건데 찾은 인덱스 0번, 4번을 대상으로 새로운 객체로 바꿀 거니까 홍길순이 됐죠. 26살로. 다음 검색된 학생 인덱스를 이용해서 삭제하겠다라고 하니까 홍길순 둘이 삭제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자, 제가 배열을 가지고 노가다를 했었던 굉장히 헷갈렸었습니다. 생각을 하고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설계도 하나도 필요 없었고 그냥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공개를 안 했었지만 이제 비교해 보실 수 있어야 되니까 좀 부끄러워도 앞에 걸 공개를 했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훨씬 코드를 쉽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여러 타입들을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념, 동등성, 동일성 그런 게 필요하니까 equals 그 다음 해시코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equals는 동등성을 판단하는 거고 해시코드는 동일성을 판단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런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하는 내용이 뭐냐면 JDK 1.8 버전에 추가된 스트림 API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림 API.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해봤던 여러 객체들이 있는데 어레이 리스트 객체가 있다고 합시다. 어레이 리스트는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요소 하나하나 이렇게 저장하는 개념인 건데 실제 저장되는 건 객체니까 이렇게 참조하겠죠. 어쨌든 이런 식인 건데요. 이런 컬렉션 객체의 내부 요소들을 대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포문 같은 반복문을 사용해서 i번째 인덱스 값 꺼내다가 걔를 대상으로 무슨 짓을 하고 값을 수정해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한 느낌이 드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 방식을 살짝 제공해서 우리 1.8에서 람다식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함수형 인터페이스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람다식을 통해서 익명 중첩 클래스를 훨씬 편하게 정의할 수 있는 기법이 생겼죠. 자바에. 마찬가지로 이 람다식을 활용해서 컬렉션의 요소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작업을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스트림 API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람다식의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컬렉션에서 제공되는 메서드들이기 때문에 그 메서드에다가 내가 원하는 형태의 람다식을 집어넣으면 그 람다식 결과대로 컬렉션 내용들을 이렇게 저렇게 커스터마이징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